그런데 혹시 할머니 재산 관리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죠? 경철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명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께서 소유하신 땅 말입니다. 그 땅 때문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희정이 발끈했습니다.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갑자기 명구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내 땅을 노리고 온 거죠? 내가 바보 같아 보여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서울 근교의 작은 치매 요양원, 하늘빛 요양원은 오늘도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가 자리에 앉은 나순자. 할머니는 81살에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렷한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계셨죠. 순자는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자락 너머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간병인 미정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28살의 미정은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죠. 처음엔 할머니들의 반복되는 말씀들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지하철은 아직 있나요? 순자가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이었죠. 미정은 살짝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또 같은 말이네요. 할머니, 지하철은 당연히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순자는 미정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저으며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얼굴엔 어떤 간절함이 서려 있었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내 땅의 잡초는 안 뽑았나? 순자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 또한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하나였죠. 미정은 고개를 갸웃하며 순자의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땅 말씀이세요? 그때 복지사 경철이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35살의 경철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이곳에서 근무한 지 5년이 넘었죠. 경철은 다른 간병인들과 달리 할머니들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귀 기울여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오늘도 창가에 앉아 계시네요. 경철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경철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아, 경철이구나. 그런데 서울역 근처 지하철은 아직 있지? 네, 할머니. 지하철 잘 다녀요. 왜 그걸 그렇게 궁금해 하세요? 경철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거든. 미정은 또 시작이라는 듯 일어서려 했지만 경철은 순자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더 물어보았습니다. 누구를 만나기로 하셨는데요? 순남이를, 내 딸 순남이를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습니다. 경철은 순자의 개인 파일을 떠올렸죠. 순자에게는 자녀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철은 순자의 말을 단순히 치매 증상으로만 치부하지 않았죠. 순남이요? 딸이 계시는군요. 경철이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참 전에 약속했거든. 내가 번 돈으로 땅 하나 사면 그 위에 작은 집 짓고 같이 살자고. 미정은 이상하다는 듯 경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경철은 순자의 이야기에 더욱 집중했죠. 순자의 말투에는 분명 현실감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망상이 아닌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무언가가 느껴졌죠.
할머니는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경철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서더니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했지.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악착같이 살았거든. 순자의 눈빛이 순간 또렷해졌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듯 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나가고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그렇게 번 돈 한 푼 모아서 땅을 샀어. 내 이름으로 된 땅을 말이야. 경철은 순자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순자의 과거엔 분명 남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려지면서 현실과 과거가 뒤섞여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땅이 어디에 있는데요? 경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디였더라? 서울 어딘가인데 지하철역 근처였어. 미정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아침 드셔야 해요. 다른 할머니들 다 식당에 앉아 계세요. 순자는 아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죠. 내 땅의 잡초는 안 뽑았나? 순남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경철은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자의 이야기 속에는 분명 진실이 섞여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순자가 매일 되풀이하는 말들이 단순한 망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다시 창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경철은 순자의 개인 파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분명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간병인 미정은 순자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달리 순자는 항상 방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는 편이었죠. 미정은 침대 밑을 청소하기 위해 몸을 숙였는데 그때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미정이 침대 밑에서 꺼낸 것은 두꺼운 봉투 하나였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지만 봉투 안에는 뭔가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열어봐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앞선 미정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죠.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야? 미정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유자란에는 분명히 나순자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주소를 보니 서울 변두리 어느 동네였습니다. 평수도 상당히 넓어 보였고요. 미정은 급히 복지사 경철을 찾아갔습니다. 경철은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미정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죠. 경철 씨, 이거 좀 봐주세요. 미정이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순자 할머니 침대 밑에서 발견했는데 혹시 이거 진짜예요? 경철은 미정이 내민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서 토지대장 그리고 각종 공증 서류까지 모든 것이 나순자 명의로 있었죠. 이건 정말 놀랍네요. 경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주소가 맞다면 지금은 상당히 비싼 땅일 거예요. 서울 개발이 많이 된 지역이거든요. 미정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경철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땅값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평당 가격을 계산해 보니 수십억 원은 좋게 될 만한 규모였습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네요. 경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정말 이런 땅을 소유하고 계신 거라면 그때 요양원장 김 원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원장은 평소 경영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둘 다 표정이 심상치 않네요. 김 원장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원장님, 순자 할머니께서 서울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서류들 보세요. 김 원장은 서류를 받아든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꼼꼼히 내용을 확인한 후 조용히 말했죠. 이거 진짜 맞는 것 같네요. 인감도장도 있고 모든 서류가 완벽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할머니는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경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해야겠어요. 소문나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할머니께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날 밤 미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서류들이 생각났거든요. 미정은 스마트폰으로 상속법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증여, 치매 환자 재산 관리 같은 키워드들도 찾아보았죠. 검색 결과를 보면서 미정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순자 할머니가 그런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신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나도 저런 땅 하나만 있으면.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미정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고 늘 돈 걱정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지하철은 아직 있나요? 순자가 똑같은 질문을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미정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순자를 바라보는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경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히 돌봄이 필요한 할머니로만 보였던 순자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느껴졌죠. 할머니, 그 땅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경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그 땅을 사게 되신 거예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번 돈이 얼마 안 됐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더라고. 이 땅 사두면 나중에 좋을 거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미정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더라? 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땅이라는 거야. 경철은 순자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자의 이야기에는 분명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서류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순자의 상태였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더욱이 가족이나 친척의 연락처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원장이 경철을 불렀습니다. 순자 할머니 입원. 당시 보호자 연락처 있잖아요. 한번 연락해봐야겠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서는 처리할 수 없거든요. 경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왠지 이 일이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흘 후 하늘빛 요양원의 오랫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순자의 조카 명구와 조카 며느리 희정이었죠. 명구는 50대 중반의 사업가로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순자를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큰엄마. 명구가 순자를 보자마자 과장되게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오래 못 볼까봐 걱정돼서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는 명구를 보며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누구지? 큰엄마, 저예요, 명구요. 아버지 막내 아들 명구 말이에요. 명구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그런데 명구의 눈에는 진심 어린 그리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카 며느리 희정도 등장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할머니 좋아하셨던 옛날 과자 사왔어요. 희정이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과자 상자를 내밀었죠. 미정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이 사람들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연말에 한 번 정도 짧게 인사만 하고 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성스럽게 찾아온 것이 어색했습니다. 큰엄마, 여기 생활하시기 불편한 건 없으시죠? 명구가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명구의 시선은 순자보다는 방 안 곳곳을 훑고 있었죠. 특히 책장 근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명구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자꾸 큰엄마라고 부르죠? 희정이 급히 나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워낙 오랜만이니까요. 우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그때 복지사 경철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할머니. 담당 복지사 경철입니다. 명구는 경철을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평소 큰엄마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큰엄마 상태는 어떤가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으십니다. 경철이 대답했죠. 하지만 경철은 명구 부부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명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큰엄마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경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은 상태인데요. 굳이 다른 곳으로 옮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판단력 같은 게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희정이 거들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혼자서 결정하시기 어려운 상태이시니까요. 미정은 이 대화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순자의 판단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굳이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걸까요? 명구는 순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큰엄마, 요즘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깜빡깜빡하는 것도 늘어나고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당신은 정말 누구세요? 보세요. 명구가 경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전혀 기억 못 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정신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경철은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순자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기억력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상 대화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날 오후 명구와 희정이 돌아간 후 요양원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요양원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되었거든요. 미정은 우연히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 왜 계속 여기 앞에서 어슬렁거리지? 미정이 경철에게 말했죠. 경철도 그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가서 물어볼까요? 하지만 경철이 다가가자 그 사람은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저녁 시간 순자는 또다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지하철은 아직 있나요? 똑같은 질문을 했죠. 할머니, 오늘 오신 분들 기억나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왔다고? 잘 모르겠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마치 누군가 내 뒤를 쫓고 있는 것 같달까? 경철은 순자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해서 모든 감각이 둔해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적인 감각은 더 예민해질 수 있었죠. 할머니, 혹시 무서운 일 있으면 언제든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경철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경철은 순자의 과거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자가 자주 언급하는 봉화댁이라는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죠. 요양원 기록을 뒤져보니 응급연락처에 박봉화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경철은 다음날 박봉화 씨에게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습니다. 순자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 미정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땅 문서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명구 부부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분명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어. 미정은 이렇게 생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엄청난 재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었죠. 4챕터 며칠 후 명구는 요양원장 김 원장과 개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 원장 사무실에서 진행된 대화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죠. 원장님, 큰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명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시고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시거든요.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하지만 치매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증상이 자연스러운 편입니다. 문제는 큰엄마께서 중요한 판단을 내리실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명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큰엄마 명의로 된 재산이 좀 있거든요. 이런 상태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김 원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자의 땅 문서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재산 말씀이신가요? 부동산이요. 서울 쪽에 땅이 하나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명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큰엄마를 정신병원으로 옮겨서 정확한 진단을 받게 하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제가 재산 관리를 대신하려고 해요. 김 원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가족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복지사 경철은 박봉화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봉화댁은 순자와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70대 할머니였죠. 경철이 순자의 상황을 설명하자 봉화댁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땅 말이야? 봉화댁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그 땅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때가 80년대 초였는데 시장 상인들이 공동 출자해서 땅을 사자고 했거든. 공동 출자요? 경철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응, 나중에 그 땅 위에 시장 상인들 공동묘지 만들자고 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다 빠지고 순자만 혼자서 끝까지 돈을 대서 샀지. 피눈물 나는 돈이었어. 봉화댁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경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자가 혼자서 그 큰 땅을 샀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공동묘지를 위해 샀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했죠. 그럼 그 땅은 원래 공동 목적으로 산 거군요. 경철이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순자는 늘 말했어. 그 땅은 자기 혼자 것이 아니라고, 시장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봉화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조카라는 사람이 순자를 자주 찾아간다며? 경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갑자기 나타나서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 자식들. 봉화댁이 화를 냈습니다. 순자가 혼자 고생할 때는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나타나서 뭘 하려는 거야. 그때 경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에게서 온 급한 전화였죠. 경철 씨, 큰일 났어요. 명구 씨가 와서 할머니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해요. 경철은 급히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순자는 명구와 희정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고 표정이 매우 불안해 보였죠. 큰엄마, 이제 더 좋은 곳에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명구가 순자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싫어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왜 자꾸 다른 데 가라고 하세요? 간병인 미정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심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순자가 불쌍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도 그 엄청난 재산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만약 내가 순자 할머니를 도와서 그 땅을 지킬 수 있다면 할머니가 고마워하셔서 뭔가 보답을 해주실지도 몰라. 미정은 이런 생각을 하며 갈등했습니다. 경철이 도착하자 상황이 더욱 긴장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경철 씨 오셨네요. 명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엄마를 전문 병원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계속 거부하시네요. 순자 할머니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강요할 수는 없죠. 경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희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경철은 봉화댁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이 순자의 땅이라는 것을 확신했죠. 그런데 혹시 할머니 재산 관리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죠? 경철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명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께서 소유하신 땅 말입니다. 그 땅 때문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희정이 발끈했습니다.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갑자기 명구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내 땅을 노리고 온 거죠? 내가 바보 같아 보여요?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죠. 치매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이 순간을 보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진심으로 도와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그날 밤 미정은 잠들기 전에 인터트로 치매 환자 재산관리, 성년후견인 신청 등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나도 저 할머니만큼 똑똑하게 처신할 수 있을까? 그날 밤 11시 하늘빛 요양원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 미정은 잠들지 못하고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죠.
마음속 갈등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미정은 순자의 방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순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들지 못한 것 같았죠.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미정이구나. 잠이 안 와서. 순자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꾸 이상한 꿈을 꾸는 것 같아. 누군가 내 뒤를 쫓아오는 꿈 말이야. 미정은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할머니, 혹시 그 땅을 다른 곳에 숨겨놓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순자는 미정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뭔 소리야? 땅을 어떻게 숨겨?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정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서류 말이에요. 그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까? 요즘 뭔가 불안해서 미정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신도 모르게 순자를 설득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그럼 저랑 함께 나가서 은행 금고에 맡기는 게 어떨까요? 새벽에 몰래 나가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새벽에? 그런데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순자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이성을 앞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옷 입혀드리고 조용히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순자는 미정의 제안에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 안전할까?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미정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죠. 혹시 이 기회에 순자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미정은 순자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지금 나가야 해요. 순자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지만 미정이 입혀주는 외출복을 순순히 입었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지? 은행이요. 할머니, 중요한 서류 안전하게 보관하러 가는 거예요. 미정이 서류 봉투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야간 근무자가 없는 시간을 노려 순자와 함께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야간 경비는 졸고 있었고 출입문도 쉽게 열 수 있었죠. 하지만 밖으로 나온 순자는 갑자기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 왜 밖에 나온 거지?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미정이 순자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미정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자신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 실감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거리를 걷던 순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순남이는 어디 있어? 할머니, 진정하세요. 곧 도착해요. 미정이 순자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갑자기 미정의 손을 뿌리치고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죠. 여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순자가 중얼거리며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당황해서 순자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하지만 순자는 어느 낡은 단독주택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야. 순남이랑 살던 집.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여기가 예전에 살던 집이에요? 응, 그 작은 방에서 순남이랑 둘이 살았어. 그때는 정말 가난했지만 행복했는데.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철렁했죠. 요양원에서 순자의 실종을 발견하고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빨리 돌아가야 해요. 미정이 순자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집 앞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래. 순남이가 올 때까지. 결국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요양원 직원들이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복지사 경찰도 함께 왔죠. 경찰은 미정을 보자마자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미정 씨, 무슨 일이에요? 왜 할머니와 함께 여기 계신 거죠? 미정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요양원에 CCTV를 확인했다고 하자 더욱 당황했죠. CCTV에 미정 씨가 할머니께 외출복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경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미정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쁜 건 저 사람들이잖아요. 저 명구라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전전 그냥 할머니가 그 서류들을 안전하게 보관하시도록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미정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땅 때문에 혹시나 해서. 경찰은 미정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순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 땅 때문에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경찰차에 앉아서도 계속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남아, 엄마 여기 있어. 왜 안 와? 경찰은 순자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치매라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순자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슬펐거든요. 그날 새벽 하늘빛 요양원으로 돌아온 순자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결국 요양원을 그만두게 되었죠. 경찰은 미정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도 어려운 상황인 건 이해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뿐이에요.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순자가 실종 사건 이후 며칠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의사 김 박사가 순자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발견한 것이었죠. 이상하네요. 김 박사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외부 충격이나 강한 감정적 자극을 받으면 간혹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일부 기억이 되돌아오는 경우 말입니다. 경찰은 순자의 침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눈을 뜨자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할머니, 기분은 어떠세요?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경찰이구나. 내가 꿈을 꾸었나? 순남이를 만난 것 같은데 할머니, 혹시 순남이가 누구예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경찰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기억이 선명해지는 것 같았죠. 순남이는 내가 키운 아이야. 친딸은 아니지만 내 딸이나 다름없었어. 경찰은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의 기록에는 자녀가 없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키우게 되신 거예요? 70년대 후반이었나?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는 부탁한다는 거야. 자기는 도저히 키울 수 없으니까 맡아달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순남이었어.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지. 나는 그 아이를 내 딸처럼 키웠어. 밤늦게 장사 끝나고 돌아오면 순남이가 늘 기다리고 있었거든. 경찰은 순자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럼 순남이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순자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80년대 초에 시장 사람들이 공동으로 땅을 사자고 했을 때 나는 순남이를 위해서 그 땅을 샀어. 나중에 순남이가 결혼하면 그 위에 집 짓고 살게 하려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경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다 빠지고 나만 혼자서 끝까지 돈을 댔어 그러느라 순남이한테 소홀했지. 밤낮 없이 일만 했거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순남이가 다른 남자를 따라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 경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자가 그토록 찾고 있던 순남이는 자신이 키운 딸이었던 거였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경철이 물었습니다. 한두 번 편지가 왔었는데 그 후로는 감감무소식이야. 아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순자가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일 서울역 근처 지하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순남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서 지하철역 근처에서 일한다고 했거든. 경철은 이제야 순자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역을 그리워하는 것도 그 땅을 걱정하는 것도 모두 순남이 때문이었던 거죠, 할머니. 그럼 그 땅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경철이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순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땅은 원래 시장 사람들 공동묘지 만들려고 산 거야. 비록 내가 혼자 다 돈을 댔지만 그 뜻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순남이를 위한 목도 있고. 그때 문득 방문이 열리면서 명구가 들어왔습니다. 희정도 함께였죠. 큰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명구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순자는 명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조카 명구라고 했지? 그럼 내 말 잘 들어. 명구는 순자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또렷하고 단호한 말투였거든요. 그 땅 말이야. 당신들이 노리고 있는 그 땅 말이야.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남주려고 산 땅이 아니야. 시장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순남이를 위해서 산 땅이라고. 희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순남이가 누구예요? 저희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당신들이 모르는 게 당연하지. 당신들은 내가 혼자 고생할 때 어디 있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이제 와서 나타나서 내 재산 노리지 마라. 명구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큰엄마,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큰엄마를 걱정해서 걱정.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 내가 요양원에 들어온 지 몇 년인데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찾아왔어? 순자가 따져 물었습니다. 경철은 순자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서 자신을 지킬 힘도 생긴 것 같았거든요. 명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순자가 이렇게 또렷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 함부로 속일 수도 없었거든요. 큰엄마, 그럼 그 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명구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당신들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명구와 희정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았죠. 경철은 이들이 다른 방법을 시도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경철에게 말했습니다. 경철아,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할머니 혹시 순남이를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
순자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경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순남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명구 일당은 어떤 수를 쓸까요? 순자의 기억이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구는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고 동시에 순자 명의의 땅을 처분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던 거죠. 이건 말이 안 돼요. 경찰이 요양원장, 김 원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충분히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김 원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명구 씨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순자 할머니가 실종된 사건도 있고 치매 진단서도 있잖아요. 경찰은 분개했습니다. 명구가 순자의 실종 사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과거의 치매 진단서를 근거로 순자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봉화댁이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요양원을 찾아온 것이었죠. 경철아, 내가 순자 방에서 이걸 찾았어. 봉화댁이 낡은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순자가 예전에 내게 맡겨둔 거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말이야. 경철은 그 일기장을 받아들고 펼쳐보았습니다. 순자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있었죠. 83년 5월 15일 오늘 드디어 땅 문서를 받았다. 이 땅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함께 고생한 사람들과 내가 키운 순남이를 위한 땅이다. 만약 내가 죽거나 정신을 잃게 되면 이 땅은 절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팔려서는 안 된다. 경철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84년 3월 2일 순남이가 서울로 떠났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그 아이의 행복을 빌어준다. 이 땅은 언젠가 순남이가 돌아올 때까지 지키겠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90년 12월 나는 내 재산을 두고 다투는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를 나눈 것보다 마음을 나눈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만약 내가 판단력을 잃게 되면 이 일기장이 내 진짜 뜻을 증명해 줄 것이다. 경철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일기장은 순자의 진짜 의도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거든요. 봉화댁, 이걸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경철이 물었습니다. 순자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내게 맡겼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보여주라고 하면서 마리아 봉화댁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명구와 희정이 법무사와 함께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각종 서류를 들고 있었죠. 오늘부터 제가 큰엄마의 성년후견인이 됐습니다. 명구가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큰엄마의 재산 관리는 제가 담당하게 됩니다. 경철은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순자 할머니. 진짜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할머니는 치매 환자예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실 수 없다고요. 희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봉화댁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오는 순자의 눈빛은 또렷했죠. 내가 치매 환자라고? 순자가 명구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는 말도 못 알아듣겠네? 명구는 당황했습니다. 큰엄마,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재산을 당신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어.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시장 사람들을 위한 거고 순남이를 위한 거야. 법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후견인이 선정된 상황입니다.
경찰이 일기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겠죠? 순자 할머니가 직접 쓰신 유언장 성격의 일기입니다. 법무사는 일기장을 받아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명구에게 말했죠.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담겨 있어요. 명구는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그런 게 무슨 효력이 있어요?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거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순자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하는 말은 뭐야? 나는 분명히 말하겠어. 그 땅은 절대 당신들한테 주지 않을 거야.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낯선 여성이 나타난 것이었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망설이며 다가왔습니다. 혹시 나순자 할머니 계신가요? 그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순남아. 순남이 맞지? 네, 순남이. 경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찾으려고 애쓰고 있던 순남이가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나타난 것이었죠. 순남이는 눈물을 흘리며 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 순자가 순남이를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실종 노인 기사 말이에요. 사진을 보고 어머니인 걸 알았어요. 순남이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명구와 희정은 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순남이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명구가 순남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순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야. 내가 키운 진짜 딸 말이야. 순남이는 명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 땅이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거든요. 법무사는 상황이 복잡해지자 명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성급하게 재산 처분을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법정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명구는 결국 그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죠. 순자는 순남이와 경찰, 봉화댁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겠어. 그로부터 석 달 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구의 성년 후견인 신청은 기각되었고 순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 시도도 무효로 판결되었죠. 순자의 자필 일기장과 순남이의 증언, 그리고 봉화댁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경찰이 순자에게 판결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그런데 경찰아, 나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어떤 일이세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말이야. 순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할 거야. 순자는 순남이, 경찰, 봉화댁과 함께 오랜 시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렸죠. 그 땅의 일부는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전통 찻집을 열까 해. 순자가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찻집이 아니라 우리 같은 노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순남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찰도 찬성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면 어떨까요? 봉화댁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그거 좋아. 순자야, 넌 정말 대단해. 몇 달 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순자의 땅이라는 이름의 찻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소유했던 그 땅 위에 지어진 아담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죠. 찻집 한쪽에는 전통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치매 초기 증상 관리와 노인 상담을 위한 작은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와 함께 시장에서 고생했던 옛 동료들도 왔고, 요양원에서 함께 지냈던 할머니들도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죠. 순자야,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봉화대기.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찻집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서울역을 그리워하는 눈빛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는 것이었죠. 순남아. 순자가 옆에 앉은 순남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야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 순남이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어요. 이제는 어머니 곁에서 평생 함께 할게요. 경철은 상담실에서 치매 초기 증상으로 고민하는 가족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순자의 경험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찻집이 문을 연 지 한 달 후 명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는 입구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큰엄마 명구가 순자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명구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죠. 앉아라. 명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큰엄마, 저는 정말 이제 됐어. 순자가 명구의 말을 막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순자는 명구에게 차 한 잔을 건네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사업도 어렵고 돈 걱정도 많았을 테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이용하려 했던 건 잘못이었어. 명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큰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순자가 명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진심으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고 살아야 해. 그날 저녁 순자는 찻집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모두와 함께 앉았습니다. 순남이, 경철, 봉화댁, 그리고 명구까지 함께였죠.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순자가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를 나눈 것보다 마음을 나누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경철이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더 많은 걸 주셨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순남이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밤이 깊어가자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와 순남이는 찻집 위층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서울역을 그리워하지 않았죠. 이제 이곳이 바로 순자의 새로운 시작점이었으니까요. 순남아,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이 올까? 순자가 순남이에게 물었습니다. 분명 좋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러 말이에요. 순남이가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자는 더 이상 누군가를 찾아 헤매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찾았으니까요.
사람은 잊히지만 마음은 남는다. 순자는 그렇게 진짜 가족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땅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